저는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이해하려 노력했고 많이 참으며 살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의 많은 지인들은 저보고 시댁이 마음에 안 들면 빠르게 이혼하고 갈라서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조금 참고 맞춰주면 그들도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주겠지. 미우나 고우나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살아온 제게 지금 남은 거라곤 스트레스성 위염과 화병뿐이에요. 30대 초반의 여자로는 드물게 탈모도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고 하루 버티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미치게 하니까 결국엔 남편까지 덩달아 보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참을 수가 없네요. 저와 시댁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본인은 시집살이 같은 건 모른다며 그저 자기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은 척을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완전 180도 돌변하고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레파토리도 매번 달라지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해요. 특히나 먹을 것으로 차별하고 치사하게 구는 건 요즘 애들도 안 그럴 텐데 시모는 제 입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리 아까운 건지 함께 밥을 먹어도 너무 티나게 눈치를 주고 심지어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제 앞에 있는 음식을 치워버리세요. 저는 원래 식사량이 많지도 않고 식탐도 전혀 없는 편이에요. 안 그래도 연애하던 시절부터 남편과 둘이 식당에 가면 서로 1인분씩 시켜서 저는 반쯤 먹고 남편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가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음식을 먹으러 가면 자기 마음대로 식탁 위에 음식 배치부터 다시 하더니 먹을 만한 메인 반찬 음식은 죄다 남편 앞으로 몰아놓고 제 앞에는 김치 깍두기 같은 밑반찬들만 밀어주더라고요. 너무 속 보이는 짓이라 짜증나고 어이없지만 이런 건 앞으로 이야기할 다른 내용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남편한테만 몰래 좋은 거 먹이고 싶으면 제 눈에 띄지나 말지.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만 골라서 저희 집에 삼계탕이니 갈비찜을 싸오고 저 퇴근하기 전에 남편과 둘이서 남김없이 먹어치우더라고요. 먹는 것까지는 뭐라 하고 싶지 않은데 저 몰래 먹었으면 흔적이라도 안 남게 잘 좀 치우던가. 음식 쓰레기며 사용한 그릇이며 주방을 다 엉망으로 해놓고 음식만 다 처먹으면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건가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야근하고 늦게 퇴근한다 말해놓고 일이 일찍 끝나서 평소처럼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일찍 간다고 얘기를 안 했더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집의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집간 신우까지 다 모여서 참치랑 방어회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더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완전 깜짝 놀라더군요. 나만 빼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계셨나 봐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시모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늦게 온다더니 어쩐 일로 일찍 집에 왔니? 너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너 없을 때 빨리 먹고 치우려고 했는데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한 젓가락 해라. 라고 하시길래 맞아요. 저는 회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세 분이나 많이 드세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누워 있었어요. 그래도 제 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30분도 안 지나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너네 식구끼리 뭘 먹든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너네 엄마 집도 가까운데 왜 항상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어머니 집으로 가서 먹던지 해. 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민망했는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 뒤로는 저 없을 때 저희 집에서 시댁 식구들끼리 몰래 밥 먹는 일은 없어졌네요.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시아버지 먼저 떠나보내시고 저는 처음엔 안쓰럽다는 생각이었어요. 저야 친정의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니까 괜찮은데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하실까봐 걱정이라 하길래 신혼집을 구할 때도 시댁에서 걸어서 왕래하실 수 있게 가까운 곳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배려조차 완전 실수였어요. 가까운 곳에서 살며 자주 찾아뵙고 적적하지 않게 해드리라는 생각이었지 언제든지 시모가 신혼집으로 와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신우는 진작에 시집가서 살고 있고 남편마저 장가 가고 난 뒤로 시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한 기분이 든다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매일 저희 집에 들렀어요. 분명히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요즘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 없다면서 같이 살자는 것은 아니고 신혼집 근처에 얻어두고 본인 혼자만 자주 찾아뵐 테니 저보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 저보다 매일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시모와 둘이서 저녁을 함께 먹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저녁까지 다 먹고 밤이 늦었으면 시어머니도 집에 돌아가야지 왜 신혼집에서 하루 종일 개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도 저희 집에서 자고 안 돌아가시길래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럴 바에는 작은 방을 하나 비워드릴 테니 거기 어머니 방 하세요.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물론 진짜로 방을 내어드릴 생각이라기보다는 적당히 하라는 의미로 돌려서 눈치를 준 건데 그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은 척을 하는 건지. 아니다. 내가 여기 오면 얼마 나온다고 방을 내준다는 거냐? 내가 신혼집에 들어와 살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지금처럼 가끔 와서 거실에 있다가 가면 된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솔직히 어머님이 거실에 계시는 게 더 신경 쓰여요. 퇴근하고 집에서 옷을 편하게 입고 있을 수 있길 하나 거실에 있는 큰 TV로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맘대로 볼 수 있길 하나 신혼집을 한껏 예쁘게 꾸며놓고 안방에만 처박혀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 품에 안고 살던 아들이 장가를 갔으니 처음에야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하게 하셨어요. 낮에 시간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 주방 살림도 본인 맘대로 해놓으시고 빨래까지 하시더라고요. 빨래 바구니 안에 제 속바지도 같이 있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해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하자 그 다음부터는 제 건 빼고 남편 옷만 빨아서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살짝 소름이 돋아서 저희 빨래를 다 모아서 따로 두었는데 그 안에서도 남편의 옷만 쏙쏙 골라가서 그것만 빨래를 하셨습니다.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제는 한계에 왔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셔. 가끔 놀러 오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 신혼집인지 어머님 집에 우리가 얹혀 사는 건지 이제는 구별도 안 가. 당신 옷만 골라서 손빨래 하시는 것도 너무 소름 끼쳐. 라고 이야기해봤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빠 먼저 보내고 본인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래요. 적적한 마음에 아들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민감하게 생각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1년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제 집인 양 마음대로 행동하셨고 남편은 전혀 중간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힘들다고 하는 말에도 자기 엄마 편을 더 들었어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안일을 대신해주는데 제가 배가 불러서 그렇대요. 다른 집 시어머니처럼 괴롭힘을 당해봐야 자기 엄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냥 집에 와서 편히 쉬지 못하고 항상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빨래에 관한 문제도 평생 자기 엄마가 자식들 빨래 다 해주시면서 살았는데 괜히 그런 걸로 엄마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하네요. 1년 넘게 그렇게 참으며 살다 보니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시모와 함께 살아야 하나,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사람 대접 못 받는데 한번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실 요량으로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저녁을 먹은 뒤 안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커다란 거실 TV 놔두고 안방에서 제 핸드폰을 보며 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끌어안으려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안 자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거부를 했는데 남편은 괜찮다면서 엄마가 안방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떠냐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작은 목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 TV 소리가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설마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그러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TV 소리를 키워서 모른 척 해주는 게 맞는 상황 아닌가요?
속으로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안방 붙박이장에 붙어있는 거울로 뭔가 얼핏 사람 실루엣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생각이 들어 거울이 비추는 어두운 베란다를 자세히 봤더니 시모가 안방 베란다 밖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남편과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쳐서 치근대는 남편을 밀쳐내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라서 거실 베란다와 안방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에 살던 사람이 그래도 구분해서 쓰려고 했는지 낮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무릎 높이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제가 거실로 뛰어나가자 어머니도 베란다에서 황급히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젠 하다하다 부부 침실까지 훔쳐보시는 거예요? 저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의 손에는 남편의 빨래가 몇 장 들려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니? 나는 베란다에 빨래 걷으러 나간 것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조신하지 못하게 너는 그게 뭐 하는 짓이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머니가 저희 집에 안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혼집에 있는 어머니가 문제지 이걸 저한테 뭐라고 하신다고요? 제가 소리치자 시모도 똑같이 제게 화를 냈어요. 네가 살림을 알아서 잘했어 봐라. 맨날 일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내 아들 저녁 밥상을 제대로 챙겨줘 봤니? 아내로서 너가 하는 일이 대체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매일 남편보다 늦게 들어오는 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야근 많기로 유명한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도 조금 불규칙하고 어떤 날은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해진 일을 하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는 남편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만큼 제가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 벌이도 남편에 비해 더 많아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남편에게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보다 일찍 들어오니까 집안일을 더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해놓으면 해놓는 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제가 하면 되니까 그런 걸로 따지기도 싫었습니다. 이제 와서 시어머니에게 집안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님 없어도 저희가 알아서 잘해먹고 잘 살았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 없이 함부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저희 두 사람을 말렸어요. 일단 시모 먼저 집으로 돌아가시라 하고는 자기가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하고 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바라는 결혼 생활이 맞는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이 오면 이혼을 하자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와서는 오히려 지가 먼저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빨래 걷으러 나갔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해? 설마 엄마가 아들 부부 안방에서 뭐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겠어? 대체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정신 좀 차려. 라며 저를 탓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서 조금 남아있던 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야, 이혼해. 뭐,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혼하자고? 그냥 당신은 당신 엄마랑 살아. 나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루라도 빨리 도장 찍고 갈라서자. 제 말에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냐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나 지쳐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이대로 집을 나가서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다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당장 이혼해주지 않으면 나는 짐 싸서 나갈 거라 이야기했고,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가면 어딜 가겠냐고 마음대로 해보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보란 듯이 짐을 싸서 다음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마침 딱 좋은 방이 나와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기 시작했죠. 비록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이었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내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었더니 정말로 이혼을 하고 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게 되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고 남편이 시부모와 같이 살자고 하는 것과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는 시모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까지 걸어보자 하셨어요. 남편에게 또다시 이혼을 이야기했지만 시도 먹히지 않아서 변호사 말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혹시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는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이대로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친정에서도 아이 생기기 전에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과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까지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살던 신혼집은 제 돈도 절반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시모가 그걸 받아보고 전화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혼? 너는 이혼이 장난이야?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너가 먼저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해달래? 어쩜 그렇게 두 모자가 똑같은지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으니 그냥 남편에게 서류나 잘 전달해달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모는 그렇다 치고 이혼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보라는 남편은 막상 제가 변호사까지 끼고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니 뒤늦게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내용 증명 받자마자 완전 태도가 돌변해서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며 앞으로 시모를 집에 안 들여보내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차라리 처음처럼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던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남편은 제가 친정집에 있는 줄 알고 거길 찾아가서 문 열어달라고 울고불고 하다가 친정부모님이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냈대요. 결국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 주소를 알고 맘대로 찾아왔길래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있을 때나 잘할 일이지 왜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모자 사이에 제가 껴서 완전 방해꾼 취급을 받고 살았었는데 이젠 저도 없으니까 남편과 시모 둘이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요. 정말 그런 정신머리로 재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